네, 안녕하세요. 포커인과 함께하는 홀덤스쿨 대표 강사 백지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에 PFGT 하이롤러 런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중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핸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라이브에서 파이널 테이블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ICM에 대한 인지가 좀 높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플랫도 많이 하고 조금 3벳도 오버하게 한다거나 그런 액션들도 많고 포스트 플랍도 조금 제 칩을 아끼는 방향성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C벳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실수를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세션을 좀 되돌아보면서 사실 이 세션 좀 억울하거든요. 저는 우승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승 상금이 제 기억으로 4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3등 칩 정도로 올라와서 사실 3등 칩으로 올라오면 칩 리더에게 굉장히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제 칩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3등 정도는 하고 싶고 4등에서 9등까지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먼저 떨어지고 싶지가 않죠.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해설을 막 듣다 보면 아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칩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세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핸드는 킹스고요.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합니다. 이제 2BB로 오픈을 했고 보시면 제가 50BB가 있죠. 제가 지금 세컨 칩 리더 정도 아마 위치일 거예요. 네, 미들 포지션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2에서 에이스5 클럽 같은 핸드로 플랫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그런 토너먼트 파이널 테이블의 특징인데요. 특히 한국 필드가 이런 것 같아요. 중간 포지션에서 파이널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거나 혹은 적당한 핸드로 플랫을 선택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간에서 콜이 나왔고 네, 스몰 블라인드까지 폴드하고 빅 블라인드가 에이스4 다이아몬드로 디펜드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빅 블라인드가 8.8BB가 있어요. 굉장히 쇼스택이죠. 굉장히 쇼스택인 상황에서 그것보다 조금 칩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는 웬만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저 사람보다는 상금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자리에서 이런 에이스5 클럽으로 좀 플랫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뭐 에이스 잭 수딧이나 뭐 그런 핸드로 플랫을 해버리면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떨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쇼스택이 완전한 쇼스택이 있다면 블라인드가 디펜드를 하고 플랍이 깔립니다. 플랍은 잭47 레인보우가 깔렸어요. 사실 저에게 되게 클린한 그런 보드죠. 킹스로 최대한 팟을 빨리 키우고 싶고 킹스로 프로텍션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라고 해봤자 거의 웬만하면 겉샷이겠죠. 뭐 이제 양차 흔히 말하는 앞뒤로 다 있는 건 5, 6 정도밖에 없을 거고 8, 9나 9, 10 같은 핸드는 겉샷일 거예요. 그런 핸드들이 이런 파이널 테이블 구조에서는 칩이 아까워서 겉샷으로 컨티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이즈를 셀렉해서 씁니다. 3분의 1 사이즈를 딱 선택해서 썼고요. 75,000 베팅을 하고 이제 플러스 2에서 레이즈가 나오거든요. 175,000원 이제 레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당연히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레인보우 플랍에서 인포지션 레이즈는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고 보통 셋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잭7 2페어, 4.7 2페어 이런 게 미들에서 플랫했다고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조심해야 하는 핸드는 뭐 잭스, 세븐스 그리고 파켓4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잭들도 조금 레이즈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특수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들에서 플랫하는 핸드가 굉장히 특수하게 조금 넓은 상황이었거든요. 에이스5 클럽을 플랫한다면 퀸잭 클럽이나 뭐 잭10 클럽이나 에이스잭 옵슨 뭐 이런 핸드도 플랫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빅 블라인드는 사실 여기서 4 바텀 페어를 맞았지만 폴드를 하고요. 뭐 바텀 페어로 셔브를 할 순 없겠죠 3웨이에서.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3웨이에서 블러프 레인지를 아예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헤즈업이면 모르겠는데 3웨이의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배팅을 하게 되면 2명을 상대로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진짜 블러프를 한다면 뭐 8, 9 수릿, 9, 10 수릿 같은 겉샷 핸드를 좀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퀸 10 수릿, 뭐 퀸 9 수릿 같은 이제 원오버 카드가 있는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핸드를 원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8, 9 수릿 같은 핸드는 지금 칩 리더가 스몰 블라인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인지가 조금 더 타이트해야겠죠. 왜냐면 3벳에 계속 좀 높은 빈도로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릿 커넥터들은 안 쓸 것 같고 애초에. 그럼 이제 퀸 10 수릿이나 뭐 퀸 9 수릿, 뭐 퀸 9 수릿도 안 열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핸드로 블러프를 하면 상대가 마담 잭이면 사실 제 핸드는 거의 드로잉 데드거든요. 이렇게 중간에서 플랫이 넓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밸류로만 하고 저도 칩이 아까워요. 지금 파이널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칩은 곧
돈이에요. 파이널 테이블에선 칩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에어 카드로는 저는 체크폴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C벳 레인지가 굉장히 강해요. 최소 잭, 저는 텐스 나인수도 벳을 안 할 거거든요. 최소 잭이고 그 이상의 오버페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P에서 이런 블러프 레이즈는 선호되지 않을 거지만 아마 근데 이분은 제가 밸류 핸드로만 벳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셨겠죠?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랩하는 밸류 핸드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세븐스 세 콤보 있고 바켓4 세 콤보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만약에 진짜 셋이 나와서 진짜 운이 나쁘게 셋이 나와서 제가 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칩이 절반 이상 남아요. 그 정도로 스택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 잭을 상대로는 밸류 잼을 하거나 혹은 제가 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저한테 이분이 만약 에이스 잭이었다면 사실 5아웃이니까 한 20% 정도 에쿼티가 있겠죠. 그런 에쿼티를 디나이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콜이 나와도 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잭을 상대로 밸류 잼을 합니다. 밸류 잼을 하고 폴더를 하면서 좀 큰 팟을 획득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칩 리더에 가깝게 칩을 올렸어요. 잠깐! 설마 아직 구독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건 강호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이잭에서 이번에는 9-10 클럽으로 오픈을 했고요. 빅블라인드에서 퀸10 수디시 버튼에서 또 이제 버튼에서 아까 그 똑같은 분이 바켓4로 콜을 하시고 빅블라인드에서 퀸10 스페이드 수디시 콜을 하면서 3웨이 플랍이 열립니다. 플랍은 9아이 플랍이 깔려요. 962 레인보우가 깔리면서 제가 탑페어가 되었죠. 물론 제 910 클럽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배팅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보다 좋은 9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거의 칩 리더의 위치에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간에서 플랫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에서 플랫하는 사람 레인지가 굉장히 원래는 세야 하거든요. 뭐 텐스 혹은 잭스 이런 것도 플랫으로 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쇼스택이 있기 때문에. 막 아까 보셨다시피 막 7BB, 6BB 이런 분이 살아 계셨었어요. 그런 분이 있는 상황에서 텐스, 잭스 같이 굉장히 강한 핸드도 플랫으로 빼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빅블라인드 디펜드한 핸드 중에 에이스9이나 뭐 킹9 수디시나 마담9 수디처럼 저보다 좋은 9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플랫하는 그런 레인지가 넓어요. 와이드해요. 그리고 제 9은 프로텍션이 너무나 필요해요. 턴에 잭이나 퀸, 킹, 에이스가 깔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얼음이 돼요. 얼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체크를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배팅을 선택합니다. 팟은 30만이었고요. 네, 7만으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배팅해서 저보다 좋은 투오버 카드 있죠. 예를 들어 킹 퀸, 예를 들어 마담 잭, 예를 들어 잭 10. 그런 핸드가 잭하이 핸드인데 사실 7만 쳤다고 너무 싸네 하고 콜을 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은 사이즈 배팅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배팅 레인지는 무조건 밸류앱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선 특히 그래요. 3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소 탑페어로 배팅을 하고 있죠. 배팅을 했고 3분의 1로 쳤네요. 중간에서 콜을 합니다. 턴은 7 클럽이 떨어져요. 7 클럽이 떨어지는데 제가 하이잭이지만 미들 포지션이잖아요. 제 뒤에 저보다 칩이 많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칩 리더는 요 앞에도 이미 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레인지에도 충분히 많은 수딕 커넥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칩 리더가 없으니까 제가 칩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제 레인지가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왜냐면 빅블라인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옆에 쇼스택이 한 명 폴드했는데 이 사람보다 먼저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C벳을 하면 오토로 날아간 핸드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가 수딕 커넥터를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7 클럽이 저에게 막 불리하다고 볼 순 없어요. 왜냐면 버튼 플랫 레인지가 어떨까요? 버튼 플랫 레인지가 사실 저는 미들 파켓이 꽤 많다고 봤고 그리고 수딕 커넥터도 꽤 많다고 봤는데 뭐 여기서 저를 이제 카운터핏한 수딕 커넥터는 6, 7, 2페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턴에도 원래 저는 배팅을 이어가도 돼요. 저보다 안 좋은 파켓 페어들 타깃해서. 근데 플랍이 레인보우인 게 저는 좀 걸렸어요. 962 레인보우잖아요. 그럼 이 셋들이 패스 플레이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6파켓, 예를 들어 2파켓. 그리고 제 핸드가 배팅을 했을 때 어차피 올인을 맞으면 콜을 해야 해요. 왜냐면 저는 탑페어 맞고 뽀뿌리기 때문에 죽을 순 없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배팅을 하면 저보다 안 좋은 핸드가 콜을 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저보다 안 좋은 핸드가 콜하는 핸드가 8파켓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는 너무 좁잖아요. 제가 타겟한 핸드가 뭐 4, 4, 5 같은 게 이제 컨티뉴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턴에 2번 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체크한 핸드에도 이런 강한 핸드들이 있어야겠죠.
물론 실제로는 제가 플랍에 강한 핸드로만 치고 있지만 배팅을 실제로는 제 체크 레인지도 좀 보호를 하고 싶어서 탑페어에 플러시 드로우로 체크를 합니다. 턴에. 네, 그리고 턴에 상대가 3분의 1로 스텝이 나오고 잼도 조금 고민했는데 제가 근데 여기서 잼하면 저보다 좋은 핸드만 콜하거든요. 예를 들어 트랩했던 에이시스 혹은 6파켓, 2파켓 이런 풀아웃수류들 이런 핸드들만 콜하고 물론 뭐 88 이런 거는 콜할 수도 있어요. 88도 이제 스트레이트 들어오니까 그런 핸드가 콜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아까도 말했다시피 좁죠. 그래서 일단 체크하고 콜로 뺍니다. 그리고 리버에 라인이 쪼개져요. 라인이 쪼개지면서 제가 트립스가 되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트랩을 했던 모든 핸들을 제가 다 넘겼어요. 만약에 잭스로 플랫을 했다거나 킹스로 플랫을 했다거나 에이시스 같은 핸드로 플랫을 해도 제가 다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사실 원래 동크잼을 했어야 했는데 못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여기서 동크잼 해버리면 88 같은 핸드가 못 믿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96이 레인보우죠. 얘가 쳤어요. 콜했죠. 턴이 7 떨어졌는데 9라면 9는 프로텍션이 필요하니까 턴에도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리버 9가 떨어지고 갑자기 동크 올인을 해요. 그럼 88 입장에서 굉장히 히어로콜을 하고 싶은 런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크잼을 했어야 했는데 이때 좀 피곤해가지고 게임을 좀 오래 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이제 해설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체크하고 체크백하고 쇼다운되고 이겼는데 후회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막 그 뒤에 브레이크 때 이제 밥 먹으면서 해설자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너무 후회된다. 이거 동크잼을 리버에 무조건 했어야 했는데 심지어 이 플레이어분도 리버에 동크잼 있으면 콜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명확히 제가 실수했다. 네, 다음 핸드입니다. 언더더건에서 퀸10 수디시 오픈하고 플러스2에서 또 콜을 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멀티웨이가 많이 되는 하이롤러 바이널 테이블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뭐만 하면 4웨이고 뭐만 하면 5웨이예요. 저는 제 칩이 너무 소중한데 지금 그러고 플러스2에서 서드 정도 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플랫을 하고 4파켓이네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칩 리더 옆에 계신 분이 완전 쇼스택이잖아요. 저 칩 하나의 가치가 25,000 칩인데 대충 한 20만 좀 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5BB 있는 거예요. 5BB. 그럼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뭐라고요? 저 5BB 있는 사람보다 먼저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핸드가 이쁘니까 이제 플랫을 합니다. 칩 리더도 에이스 3 스페이드로 플랫을 하고 제가 보였죠? 6파켓. 그냥 빠르게 던집니다. 제 기본 마인드는 뭐다? 이 사람보다 먼저 떨어지고 싶지 않다. 제가 만약에 콜을 했는데 진짜 재수없게 6, 7, 6, 7, 2 이렇게 깔려오는데 7, 7을 만나버리잖아요. 만약에 칩리더한테. 당연히 그럴 확률이 극악에 가깝고 제가 6을 띄우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에도 제가 칩리더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로 셋오버셋을 여기서 맞아버리면 저는 이 5BB 있는 사람보다 먼저 죽어야 해요. 그쵸? 셋오버셋을 사실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물론 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빠르게 폴드합니다. 폴드를 했고 6파켓 저도 알죠. 예뻐요. 이런 배당에는 들어가고 싶은 것도 알고 3벳도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알지만 일단은 폴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세컨 칩리더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칩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고점이 보이는 상태고 사고만 안 나면 웬만하면 1, 2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자 라는 기본 마인드였고 제가 타이트하게 핸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히 세컨 칩리더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쓸 수밖에 없다. 특히 뒤에 칩리더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래는 칩리더한테 3벳을 굉장히 많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네, 다음 핸드입니다. 언더더건에서 6BB 정도 이제 계신 분이 올인을 하셨어요. 올인을 하셨고 제가 중간에서 핸들을 보고 콜하고 이제 칩을 내는데 사실 지금 아직 안 보였지만 해설분들도 말하시거든요. 백지아 선수한테 콜이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 핸드는 킹스였어요. 플랍을 볼까요? 플랍은 235 클로버 투톤이 깔리고요. 제 킹스는 클로버가 없는데 이제 뭐 배팅을 하고 올인을 하고 이제 플로어를 부르죠. 조금 떨렸어요. 왜냐면 보통 에이스 10 이런 거 만나면 킹스가 잘 안 지거든요. 근데 플랍이 뭐죠? 원오버에 빵꾸.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에이스 10 입장에서는. 좀 떨렸는데 뭐 6BB라서 뭐 잃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조금은 갖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쇼다운이 되고 턴에 또 재밌는 카드가 떨어지거든요. 턴에 8클로버가 떨어지면서 원오버, 뽀플에 빵꾸.
이제 무서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름이 긴 족보는 잘 안 뜹니다. 원오버 뽀, 뭐 투오버 뽀뽀의 양차 뭐 이런 것도 안 떠요. 이름이 길면 안 뜨고 뜬금없는 그냥 빵꾸 뭐 이런 게 잘 뜨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리버에 그냥 결대로 마르면서 네, 이렇게 한 플레이어분을 보냈습니다. 팀리더와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이제 고점이 보이는 상황이고 1, 2등 상금 차이가 좀 컸거든요. 1등이 4,000, 2등이 2,000이라서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핸드는 하이잭에서 에이스잭 옵숫을 받았어요. 오픈을 했죠. 팀리더가 빅블라인드에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6웨이죠. 제가 세컨 팀리더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에이스잭 옵숫은 너무 강력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블라인드에서 제가 팀리더한테 3벳을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이스잭 옵숫 혹은 에이스 퀸 옵숫 뭐 나인스 텐스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 팀리더한테 3벳 맞으면 좀 믿기 힘들거든요. 좀 뭔가 괜히 밀대기 하는 것 같고 그죠? 좀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근데 빠르게 폴드해요. 빠르게 폴드하는 건 뭐 설령 진짜 만약 그러니까 이번엔 킹스를 쇼다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예를 들어 뭐 에이스 4 옵숫이나 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5-9 옵숫, 4-8 옵숫 같은 걸로 저한테 3벳을 했다고 하더라도 밀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세컨 팀리더니까 무조건 2등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팀리더가 밀리면 된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에이스 퀸이었어도 폴드했을 거고 나인스 텐스도 똑같이 폴드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잭스 정도까지도 폴드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숏이기 때문에 진짜 막 5BB, 6BB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47BB나 들고 6BB 있는 사람보다 먼저 떨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아마 퀸스, 킹스, 에이시스, 에이스, 킹 이렇게 네 핸드를 제외하고는 콜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네 핸드도 포벳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패에서 콜만 했을 거예요. 괜찮은 설명이 될까요? 저는 반대로 그런 정도가 들어오면 네네. 팀리더 100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100개 먹는다는 마인드보다는 제가 킹스인데 진짜 운이 나쁘게 에이시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퀸스인데 진짜 운이 나쁘게 킹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6웨이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선 제가 오른쪽 분보다 먼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퀸스를 가졌는데 로우 보다 깔리고 뱃 올인을 하면 콜 폴드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거고 킹스는 모르겠어요. 킹스는 고민을 좀 할 것 같고 뭐 에이시스는 어쩔 수 없이 콜을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포벳 레인지가 아예 없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벳은 아예 안 할 거였다. 다음 핸드입니다. 버튼에서 오픈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팀리더가 지금 스몰 블라인드에 있는데 킹5 옵숫으로 레이즈를 하셨어요. 버튼에서 조금 넓게 쓰시는 분 같았어요. 레인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당겨 쓰시는 느낌이었고 제가 9, 10 수디스로 콜을 합니다. 콜을 하고 또 한 분의 플레이어가 줄었죠. 플랍이 예뻐요. 뾰로롱 6, 7, 8 하트 투톤이 깔리면서 제가 한방 스트레이트에 트티플 컷샷?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6, 7, 8 하트 투톤이잖아요. 만약에 EP에서 오픈을 했다면 저는 동크를 꽤 많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9, 10 같은 한방이나 혹은 6, 7 투페어, 7, 8 투페어, 6, 8 투페어 같은 밸류 핸드들과 그리고 이제 뭐 잭9 수딧이나 혹은 퀸10 옵숫이나 뭐 킹5 수딧이나 뭐 잭4 수딧처럼 겉샷이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지고 있는 핸드 있죠. 그런 핸드들을 제가 믹싱해서 언더더건이나 뭐 플러스1 상대로는 동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6, 7, 8 하트 투톤에서 버튼을 상대로는 특히 이렇게 레인지를 넓게 쓰시는 분 상대로는 동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6, 7, 8 투톤이 우리가 이제 동크를 제가 선택하는 이유는 제 레인지에 조금 더 밸류 핸드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언더더건에서 여는 사람은 6, 7 투페어, 7, 8 투페어, 6, 8 투페어 같은 핸드를 가지고 있기 힘들고 특히 이런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저는 옵스 핸드까지 디펜드 한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투페어를 가지고 있고 뭐 9, 10 같은 한방 스트레이트나 4, 5 같은 한방 스트레이트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에서 제가 훨씬 더 밸류 핸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체크라면 이 언더더건 같은 사람들은 6, 7, 8 보드에서는 책백이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하이파켓으로 책백을 하고 에이스 킹, 에이스 마담 같은 것도 당연히 체크레이즈를 맞기 싫기 때문에 책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동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밸류 핸드와 블러프를 섞어서. 그럼 제가 동크를 하면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킹 퀸 같은 핸드는 원래 한번 툭 건드리면 날아가야 해요.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버튼을 상대로는 제가 특수하게 동크를 안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가 밸류 핸드지만 이분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 이 보드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쓰고 있고 투페어도 많고 저처럼 스트레이트도 꽤 있을 거고 플러시 드로우도 꽤 있을 거라서 날릴 수 있는 핸드가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단 체크로 시작을 하고요. 네, 버튼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턴은 5 다이아가 깔렸어요.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버튼에 있는 플레이어가 9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잭9 옵수스로 레이즈를 했어요. 플랍이 6, 7, 8이에요. 그럼 잭9은 배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왜냐면 잭9으로 배팅을 했을 때 제가 에이스 3 옵수 같이 에이스 아이를 폴드 할 거잖아요. 그리고 잭9 같이 뭐 투오버의 양차 같은 핸드는 체크레이즈를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컨티뉴 하면 돼요. 그리고 퀸9 배팅하겠죠? 왜냐면 제가 콜한 뭐 킹4 옵수 아니면 킹3 옵수, 킹2 옵수, 뭐 에이스 3 옵수 이런 핸드를 폴드 시키면 좋으니까. 그럼 체크하는 9 핸드들은 뭐 킹9 같은 킹하이 핸드나 에이스9 같은 에이스 하이 9 그런 키커를 가진 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버튼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9이 굉장히 적겠죠. 그럼 이 사람의 손에는 스트레이트가 많이 없고 제 손에는 스트레이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은 9-10을 들고 있지만, 생넛을 들고 있지만 있든 없든 배팅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큰 사이즈를 안 쳐요. 저는 턴 큰 사이즈, 리버 큰 사이즈를 쳐도 되는 핸드잖아요, 사실. 근데 버튼에 지금 책백 레인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있을 수가 없고 페어류도 잘 모르겠어요. 탑 페어 같은 건 플랍에 배팅으로 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약해서 제가 턴에 툭 치고 리버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배스를 하려고 스텝을 합니다. 그래서 턴에 굉장히 작게 쳐요. 75,000. 팟이 39만에 75,000 친 거니까 거의 20% 사이즈를 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블러프를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블러프를 한다면 잭10 혹은 퀸10 같은 퀸하이 잭하이지만 거샷 핸드를 가진 핸드들 있죠. 그런 핸드를 블러프로 쓸 거예요. 그럼 제가 타겟하는 핸드는 뭘까요? 킹하이나 에이스 하이를 폴드 시키고 싶은 거겠죠. 예를 들어 에이스 킹, 에이스 마담, 에이스 잭, 킹 퀸 이런 걸 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핸드는 제가 이렇게 20%만 툭 쳐도 날아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블러프를 하는 거고, 이런 밸류 핸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상대가 여기서 근데 콜을 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에이스 아이, 그냥 킹 아이로 콜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손에는 뭐가 많을까요? 페어가 많은 거예요, 페어. 6을 맞았거나 7을 맞았거나 5를 맞은 이런 미들 페어류나 바텀 페어류들이 많은 거예요. 6, 7, 8 보드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에이스 7을 가지고 있다면 배팅을 했는데 체크레이즈를 맞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컨티뉴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책백으로 많이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페어류라고 생각하고 이제 됐다. 왜냐면 여기서 폴드하면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킹 퀸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콜했으니까 페어류잖아요. 근데 이 페어류는 이런 보드에서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책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에 제가 굉장히 무거운 배팅을 합니다. 일단 팟은 54만이 됐고요. 리버는 7클로버가 깔렸는데 뭐 6, 7 같은 핸드는 풀하우스가 됐겠지만 그런 핸드는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핸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제가 이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이 팟 사이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플랍에 얼마 쳐서 뭐 얼마 턴에 75,000 쳤으니까 15만 이렇게 더해서 54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놈 저거 가오 잡고 있네 막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팟 사이즈를 이제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계산하고 있었고, 오케이 54만이니까 하고 이제 칩을 잡아서 네, 굉장히 크게 배팅을 하죠. 45만 거의 팟에 가깝게 배팅을 했고요. 팟 사이즈를 칠까? 조금 더 작게 칠까 고민하다가 사실 전 여기서 잼 맞으면 죽을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올인 나오면 풀하우스이기 때문에 죽을 생각이었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배팅을 했고, 제가 여기서 타겟한 핸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6, 5 혹은 7 트립스 있죠. 에이스 7 같은 핸드들, 그런 핸드들을 타겟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아래줄도 있겠죠. 뭐 에이스 4 같은 핸드들. 그래서 다임칩을 쓰십니다. 근데 사실 잼도 좀 고민했어요. 근데 잼하면 그런 페어류들이 콜을 안 할 것 같고 풀하우스만 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폴드로 빼야겠다. 배 타고 올인 맞으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마친 다음에 큰 사이즈 뱃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믿기 힘들죠? 저는 이때 알았어요. 칩을 잡으시더라고요. 칩을 잡으시고 이제 고민을 하시길래 원래 아시죠? 홀덤 하시는 분들 이 칩을 이렇게 잡아서 놓으면 뭐다? 콜이다. 그래서 조금 더 타임을 쓰시지만 이제 머리에 아른아른거리는 잭10 옵슛, 퀸10 옵슛 이제 이런 게 떠오르면서 콜을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팟이 굉장히 크죠? 팟이 한 12BB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팟을 이겼다.